6일 생생 주식입니다. 자, 오늘까지 지수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제가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장중에 오늘은 녹음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스닥 지수를 좀 살펴볼게요.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보이면서 한국 증시에 어떤 조정의 빌미를 주고 있는데, 또 특히 이 과정에서 보면은 또다시 AI에 대한 어떤 거품론이나 AI에 대한 어떤 경계 심리, 이런 부분이 또 나오고 있죠. 자, 나스닥 지수를 보면요. 자, 상승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의 마디, 자, 여기서부터 시작된 하나의 마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 보세요. 파동이 하나, 둘 조정이었죠. 그 다음에 한 셋, 또 조정이었죠. 넷, 그 다음에 다섯, 5파동을 그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춤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시면은 앞선 제가 생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은 이 조정 구간이나 이 조정 구간, 나스닥이 조정을 보일 때는 항상 AI 거품론이 나왔어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AI 거품론은 조정을 의한 하나의 핑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이만큼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AI 산업의 고성장이었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 올라옵니다. 맞죠? 이렇게 못 올라왔죠. 못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이제 조정을 보이려면은 AI 쪽이 꺾여야 돼요. 조정이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조정이 안 나와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조정이 필요할 때는 항상 AI 쪽에 안 좋은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조정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 시점마다 해왔어요. 결국 그걸 딛고 다시 올라가고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도 또 조정 시 또 AI 쪽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거는 바로 이 논리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번에 조정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동을, 그러니까 하나의 파동에 소파동이 5파동으로 그려주고 나서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의 나스닥 지수는 이게 지금 월봉 차트거든요. 월봉 차트인데 일단 5월 이평선의 지지를 하향했잖아요. 이번 달에 지금 하향했죠. 하향했기 때문에 일단 요 상승 마디가 일단 여기서 일단 일단락 됐어요. 5파동으로 일단 이렇게 일단락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스닥 지수가 추가 조정이 나오든지 아니면 최소한 박스권 등락으로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추세적으로 볼 때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외국인의 어떤 매물을 이끌어내는 또 하나의 그 원인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아주 코스피에서 2조 5천억, 뭐 1조, 5조 원, 2조 6천억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일단 이제 개인들이 주로 받아주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요땐 기관이 사지만 2월 5일 날은 개인이 거의 뭐 7조 원 가까운 코스피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지수가 빠지는 건데, 일단 어쨌든 외국인의 매도는 그러한 나스닥 지수의 어떤 그 움직임, 요게 좀 보조를 맞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수급상의 특징을 보면은 오늘도 이제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사는 형태인데, 어제와 같이 예를 들어서 기관도 같이 외국인과 같이 매도를 해버리면 지수가 그냥 밑꼬리도 없이 그냥 빠져버리고,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 반등 내지, 기관이 이때 많이 매수했으니까 이제 상승을 했고요. 오늘 좀 조금이라도 이렇게 순매수해주면 밑꼬리가 달리는 그런 형태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매도와 외국인 매수의 개인 매수와 외국인 매도의 이 대립 속에서 기관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지수의 등락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밑꼬리가 달리느냐 안 달리느냐, 또는 뭐 반등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좀 키를 좀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급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오늘 보면 아침에 또 개발하겠죠. 어제도 하락하고 오늘 또 개발하겠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21 이평선 아래로 빠졌었고, 코스닥은 21 이평선까지 빠졌었죠. 그래서 제가 회원분들에게
20일 이평선 아래로 갭 하락한 상태니까 여기서 출발점에서 바로 추격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이후에 지금 밑꼬리가 달리면서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볼 때 5일 이평선은 지금 일단 하향을 한 상태에서, 어제 하향을 한 상태에서 하루 만에 5일 이평선을 회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위쪽으로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일단 21 이평선이 지지의 역할을 하는지 요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개인이 많이 매수한 상태에서 푹 빠졌거든요. 그러면 위로 일단 매물대가 약간 잡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죠? 이 상태에서는 빠르게, 그러니까 항상 올라가다 여기서 어떤 집중적인 매물이 있을 때는, 빠졌을 때 빠르게 회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 매물을 소화하기가, 극복하기가 쉬워요. 근데 만약 이게 오랫동안 이래 버리면 여기에서 보유하려고 했던 매물들도 올라오고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물층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이럴수록. 그래서 나중에 올라갈 때 이쪽에 가면 또 여기도 공방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회복이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는 나스닥만 놓고 본다면은 한국 증시가 이제 곧바로 치고 올라가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국 증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다른 측면, 어떤 측면이냐면, 나스닥과 다르게 한국 증시는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계속 살아있는 거죠. 계속 5월 이평선, 월봉 차트인데 5월 이평선 위에서 살아있어요. 다만 이격이 있다 보니까 이격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세적인 기조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한국 증시가 조금 더 다른 그러한 유리한 측면을 추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조정 후 빠른 회복이 가능할 거냐, 이게 일단 1차적인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일 이평선을 빠르게 회복해주면 좋고, 아니면 21 이평선을 지지축으로 유지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21 이평선 다시 깨고 내려간다 이러면은 단기 조정이 조금 시간적으로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1 이평선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나스닥의 흐름이나 그 다음 외국인의 수급에 있어서의 후속적인 어떤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걸 확인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러지 않을고 자체적으로 뭔가 상대적으로 버티고 나은 흐름을 보이려면 21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여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좀 기술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코스닥 지수는 여기서 이렇게 못 올라가다가 이제서 여기서 1000포인트 돌파하면서 한파동을 만든 거거든요. 그죠? 한파동을 만든 거예요. 다만 여기서 눌렸다가 바로 올라갈 때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또 5일 이평선 깨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나온 건데, 다만 여기서 한파동 올라가고 나오는 조정이니까 일단 21 이평선에 대한 지지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패턴상으로는. 요게 일단 오늘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일단 21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5일 이평선을 회복하느냐, 이게 역시 코스닥으로서도 후속적인 흐름에 있어서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이런 모습들만 보여나간다면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좀 박스권으로 움직여주고,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일단 그래도 이런 수익률 게임을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만약에 21 이평선 깨면은 뭐라고요? 그러면 나스닥과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대응해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그나마 다행인 거는 반도체 쪽에서 좀 방어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일단 최근에 보면은 알파벳이나 아마존, 이러한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거를 발표했잖아요. 지금 알파벳이나 아마존 쪽에서만 발표한 AI 쪽 중심의 어떤 투자 금액만 놓고 봐도 4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600조 원이에요. 600조 원. 어마무시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국으로서는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가장 밀접한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도체가 그만큼 더 필요한 거예요. 반도체가 그래서 한국 증시가 지금은 미국 증시보다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지수의 방어는 반도체가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아직은 마이너스긴 하지만은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이렇게 올라갔고, 특히 코스닥의 중소형 반도체들이 지금 상승으로 전환돼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했지만 반도체주들이 장 초반 이후에 빠르게 먼저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이런 모습이 일단 그래도 다행이다. 반도체가 일단 버텨주면은 한국 증시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반도체가 일단 방어를 해준다는 거는 일단 다행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어쨌든 오늘로서는 지수와 함께 반도체 섹터의 흐름을 추이를 갖다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한 가지 또 하나가 보면은 오늘 통신 장비 쪽도 일단 선방을 했는데 거기다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 부분이 있었어요. 미국 대북 인도 지원 반대 기류가 달라지나, 예, 제재 면제 허용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JST나 일신석재, 아난티, 인디에프 이런 대북 관련주들이 또 상승으로 전환된 이유가 바로 이게 나오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정도가 오늘 특징적인 어떤 섹터를 형성하고 있다, 장중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도체가 일단 방어를 얼마나 유지를 해주는가 이걸 계속 우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수 말씀드린 부분 체크하면서 일단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다수의 섹터에서는 여전히 매물 공방이 좀 있거든요. 항상 무턱대고 무모하게 매매하시기보다는, 예? 무턱대고 무모하게 매매하시기보다는 지수의 확인이 필요할 때는 지수 확인부터 거치면서 매매하세요. 무턱대고 매수하지 마시고, 그리고 매수를 하시더라도 또는 매매를 하시더라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죠, 이런 것처럼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쪽을 보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 염두하시고, 아직은 좀 확인을 병행하면서 가야 되는 시장 영역이다라는 생각은 갖고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을 빠르게 회복해 주는지 보시고, 일단 매매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견주한, 좀 더 유리한 그런 섹터를 중심으로 보시고, 이런 부분들 좀 염두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